1942년 4월 초 필리핀을 침공한 일본군에 맞선 미군과 필리핀군은 루존섬을 빠르게 점령하고 이어 바탄반도를 정복하려는 일본군의 공격을 격퇴하고 반도 중앙부에 방어선을 만들고 마지막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급이 막혀있는 상태에서 미군과 필리핀군은 식량과 의약품 부족에 시달렸고 이는 수비 측 전투력에 심각할 정도의 하락을 불러왔습니다. 일본군은 병력과 보급을 충분히 확보하고 1942년 4월 3일 공격을 시작하는데요. 수비 측의 안 좋은 사정을 이미 잘 알고 있던 일본군은 작전 시작 전부터 승리를 이미 확신했으며 바탄반도를 완전히 점령하는데 약 한 달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1942년 4월에 일본군의 주된 공격은 전체 전선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방어구역을 동서로 나누었을 때 동쪽 구역의 좌측 부분에 집중되었습니다. 수비 측은 이 구역을 섹터 D, D구역으로 명명해 놓고 있었습니다. 바탄 마지막 전투의 진행 상황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 이 지도는 수비 측의 동쪽 방어선을 확대해 놓은 것인데요. 오른쪽 바다는 마닐라만이고 맞은편에 수도 마닐라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 동쪽 방어선에서 중요한 곳이 해발 544m의 사맛산인데요. 초반 일본군의 공격은 이 산과 주변을 점령하는 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지역의 일본군 배치는 새로 투입된 육군 제4사단이 주공을 맡고 제4사단의 양옆으로 65연대와 역시 새로 투입된 제21사단의 일부 병력이 배치되었습니다. 4월 3일 일본의 공격이 시작되고 대대적으로 수비 측 진지에 대한 포격이 시작되었는데요.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한 일본군 폭격기의 폭격과 지상포대의 포격이 5시간 동안 동시에 이루어져 그동안 구축했던 수비 진지가 거의 파괴되고 최전방 방어를 맡은 필리핀군 사단들은 완전히 혼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포격으로 전화선도 대부분 끊겨 후방과의 통신이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수비 측 진지에 대한 포격과 폭격이 끝나고 일본군 보병부대가 진격을 시작했습니다. 일본군은 수비 진지가 망가진 전선을 돌파해 후방으로 계속 진격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혼란상을 목격한 어느 미군 장교에 의하면 후퇴하는 필리핀군 대다수가 무기나 군장 등을 버리고 후방으로 도망치다시피 했고 전선으로 복귀하라는 명령을 내려도 혹은 어느 부대 소속이냐고 질문을 해도 넋이 나간 채로 장교를 한번 쓱 쳐다보고 다시 후방으로 자기 갈 길을 갔다고 합니다. 원래 예상보다 훨씬 쉽게 전선을 돌파한 일본군은 곧이어 사맛산을 점령하고 남쪽으로 진격을 계속해 일부 부대는 후방으로 크게 돌아가고 다른 부대는 사맛산 남쪽에 중요한 도로 교차점 2곳을 점령했습니다. 일본은 작전 시작 4일째인 4월 6일까지 미군과 필리핀군의 전선을 완전히 돌파해서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작전 목표를 달성했으며 동쪽 해안 가까이 있는 부대들도 위험하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워낙 수비 측이 기아와 질병에 허덕이는 바람에 어느 정도는 예상된 결과였으나 일본군 작전 시작 4일 만에 전체 전선이 위험하게 되리라는 것은 누구도 예상 못했습니다. 바탄반도는 동서해안의 포장도로 이외에는 전부 산지의 비교적 좁은 길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미군과 필리핀군은 사맛산과 남쪽 기슭의 좁은 도로들을 전부 점령당했고 동서로 통하는 8번 길과 남북으로 통하는 6번 길이 만나는 도로 교차점도 내주고 이 지점 및 다른 도로 교차점을 탈환하려는 시도도 실패했습니다. 수비 측은 산 비센테 강을 경계로 방어선을 다시 치고 일본군을 막으려고 했지만 이미 방어선의 한쪽이 너무 깊숙이 뚫려버려서 포위 위험이 크게 다가왔고 동쪽 해안가 위에 진을 치고 있던 일본군 제21사단 일부 병력이 남진을 시작하면서 결국 전체 동쪽 방어선이 무너지고 후방으로 퇴각하게 됩니다. 일본군은 전선의 한 부분을 돌파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동쪽 방어선을 돌파해 작전 시작 5일 만에 후방 깊숙한 곳까지 진출해서 장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편 이때 서쪽 방어선을 공격하기로 되어 있던 일본군은 바탄반도 1차 전투에 참가했던 일본 육군 16사단 병력이었는데 서쪽 방어선에서는 제대로 된 전투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쪽을 방어하던 미군과 필리핀군은 동쪽 방어선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4월 8일부터 9일까지 후퇴해 후방에 다시 방어선을 만들게 됩니다. 서쪽 방어선의 부대들은 비교적 질서있게 퇴각한 반면에 일본군의 주된 공격을 받은 동쪽 방어선에서는 이미 패배를 직감한 병사들 사이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혼란이 일어났고 정상적인 퇴각이 불가능해져 버립니다. 미군과 필리핀군은 계속 퇴각해 4월 7일 오후에 새 방어선을 만들었으나 일본군의 진격이 워낙 빨라 다음날 아침 훨씬 후방으로 퇴각하게 됩니다. 4월 8일 이후에도 동쪽 방어선은 만들자마자 무너지는 일이 계속됐습니다. 4월 9일 아침이 되면 바탄반도 남쪽까지 밀려나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최후방에 있던 군병원까지 일본군 항공기에 폭격을 맞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당시 수비 측의 상황은 전선을 만들고 병사를 배치하기 전에 급하게 다시 후퇴하고 명령을 내리자마자 명령 수행이 불가능해져 명령을 취소하는 일이 반복되었다고 합니다. 궁지에 몰린 필리핀 수비군 전체 지휘관은 코레이도르 섬에 있었던 웨인라이트 장군이었고 바탄반도 수비군 지휘관은 에드워드 킹 소장이었는데요. 두 사람은 앞으로의 전투 진행에 대해 서로 의견이 달랐습니다. 막판으로 달려가는 필리핀 방어전의 여러 이야기들 앞으로 계속 이어집니다.